이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란 뭐냐 하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건물, 구축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토지, 건설 중인 자산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일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이 감가상각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실제 취득가격에다가 구입재비용을 도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가격에다가 구입재비용,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요 취득세하고 요 등록세도 이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데,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내용연수는 그 유형자산의 수명,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추정되는 사용연수를 우리는 내용연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존가액. 이 잔존가액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 추정되는 처분가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사면 한 5년 쓴다. 그럼 5년 지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죠. 고물상에 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처분가치를 우리는 잔존가액 그럽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매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균등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됩니다. 또한 정률법이 있는데, 이 정률법은 매 결산 시 미상각잔액,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상각잔액이라는 말이 있죠. 미상각잔액은 다른 말로 장부가액 그래요. 이 장부가액은 또 다른 말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그동안에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곱하기 정률을 곱합니다. 정률. 이 정률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몇 %라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또 연수합계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연속된 거래에 대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0일 비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거기에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고 정률은 연신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비품 10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죠. 차변에 비품 100만원,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00만원. 자, 2005년 12월 31일 날 결산 때죠. 이 결산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비품에 대해서 결산 때 감가상각을 하는데, 분개를 먼저 해야죠. 분개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엔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이렇게 분개를 먼저 합니다. 금액은 정액법으로 하라 했죠. 정액법.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10년. 취득원가가 여기 100만원이죠.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그럼 10만원이죠. 10만원. 그러면 10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90만원이에요. 이 90만원을 10년 동안 똑같이 9만원씩. 그래서 정액법이에요. 이 정액법이란 말은 금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요 9만원씩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률법이었다, 여기서 만약에 정률법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정률법은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처음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그냥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정률 0.2 해서 2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에서 9만원. 정률법은 처음에는 100만원이죠. 그죠? 100만원 곱하기 0.2 곱하기 20만원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를 예를 한다면 정액법은 그 다음 연도도 9만원이에요. 똑같아요. 이 9만원이 매년마다 10년 동안, 이거는 10년 동안 동일해요. 10년 동안 동일하다. 정액법이니까. 그런데 정률법은 두 번째는 이제 빠져야죠. 100만원에서 20만원 빼요. 100만원에서 20만원 빼면 얼마죠? 80만원. 그렇죠. 여기다가 80만원 곱하기 0.2 하면은 16만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를 가도 정액법은 똑같이 9만원이고, 정률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률법은 또 이제 80에서 16만원 또 빼야죠. 빼면은, 얼마냐면, 64만원. 64만원. 곱하기 0.2 하면은 12만 8천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9만원씩 일정하고, 정률법은 매년마다 금액이 줄어들죠. 처음엔 20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12만원 이렇게 떨어진 게 정율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률법일 때는 이 정률이 시험에 나옵니다. 정률이 몇 프로라고. 이게 정률이.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9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9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또 그 다음 연도 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다. 정액법 그랬죠. 아까 말했듯이 금액이 똑같죠. 9만원씩. 차변에 감가상각비 9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9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이제 이 문제를 2007년 2월 5일 날 3년 초에 위의 비품을 70만원의 외상으로 처분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위에 보면 비품을 내가 살 때 100만원 주고 샀어요. 100만원. 100만원짜리를 처분했으니까 역시 대변에도 비품이 100만원 없어져야죠. 비품이 이렇게 100만원 똑같이 산 가격대로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품이 없어지면 차변에 이 비품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없애야죠. 비품에 대한 거. 금액은 아까 1년에 9만원씩 9만원 또 9만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18만원을 봐도 되고, 또는 3년 초 그랬으니까 9만원 곱하기 2 해서 18만원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18만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100에서 18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82만원짜리죠. 이게 대차대표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다 비품 1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18만원 해서 여기 82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82만원짜리다는 얘기죠.
82만원짜리를 70만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3년 초에 판 게 아니고 5년 초에 팔았다고 치자 이거죠. 지금 이때 판 게 아니고 요때 판 게 아니고 만약에 이때 팔았다. 그러면 역시 대변의 비품은 이렇게 100만원 없어지죠.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비품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5년 초면 아까 9만원이었죠? 9만원 곱하기 4년이 경과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쓰면 되겠죠. 4년 경과. 그러면 4구 36만원. 100만원에서 36만원을 빼면 64만원짜리죠. 64만원짜리를 7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때는 반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상상사는 2005년 2월에 구입한 비품 100만원을 2007년 2월 3일 3년 초 40만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조건은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고 정률은 연 30%가 됐습니다. 만약에 위 비품에 대하여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변의 비품 100만원이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자, 정액법은 뭐예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그러면 2005년 12월 말일날 100만원에서 10만원 뺀 거 나누기 5년에서 18만원 나왔고 2006년 똑같죠. 그러면 일단 대변의 비품이 100만원 없어지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요거 금액을 구할 때는 자,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10만원. 그러면 1년에 18만원입니다. 1년에 18만원. 그런데 여기서 받으시 18만원씩 두 번 했죠. 두 번.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18만원 곱하기 2 해도 되죠. 2년 경과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6만원 그리고 미수금이 4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유형자산 처분손실 24만원. 이게 정액법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만약에 위 비품에 대하여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왔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계는 똑같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미수금 똑같은데 요 금액만 바뀌었죠. 왜 금액이 바뀌었느냐 하면 정률법이기 때문이죠. 정률법은 공식이 아까 뭐랬죠? 정률법은 공식이 장부가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장부가액 곱하기 정률인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처음 연도는 처음에는 100만원 그대로죠. 그러니까 100만원 곱하기 0.3에서 30만원이에요. 처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는 100만원에서 30만원 빼니까 70만원이죠. 70만원 곱하기 0.3하니까 21만원. 또 세 번째는 70에서 21 빼면 49만원이죠. 49만원 곱하기 0.3 14만 7천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점 금액이 감소하죠. 근데 지금 3년 초니까 여기 3년 초죠. 3년 초니까 여기 31만원하고 30만원하고 21만원 더해서 51만원만큼만 감가 누계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1만원, 대변에 비품 100만원, 그리고 미수금 40만원에서 유형자산 처분손실 9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은 위 비품에 대하여 매년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연수학계법이 나왔죠. 연수학계법은 뭐냐면 연수학계법.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연수학계법. 분계는 똑같아요. 대변의 비품,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미수금. 요건 똑같으죠. 다만 다른 건 요 금액. 이 감가상각 누계액 요 금액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연수학계법은 뭐냐 하면 이 내용 연수 5년이죠. 이 5년을 다 더하는 거예요. 1년부터 5년을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1년, 2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걸 다 더해요. 그럼 다 더하면 15가 나와요. 15년 모두. 그래서 이거를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빼요. 빼면 90만원이죠. 이 90만원만큼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이 90만원을 총 연수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15년이죠. 그러니까 15년분의 맨 마지막 끝연수부터 그러니까 15분의 5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엔 15분의 4 24만원 그 다음엔 15분의 3 18만원 그러니까 여기 끝에가 5 4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연도는 90만원이죠. 이거 90만원. 그 다음 년 똑같이 이거 곱하기 15분의 2가 되겠죠. 2. 15분의 2. 그래서 12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곱하기 마지막은 15분의 1 해서 6만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요. 요 금액을 다 더하면 90만원 딱 나와요. 이렇게. 한번 시간 나면 더해보세요. 그래서 이 연수학계법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변형된 정률법이다. 쉬운 정률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수학계법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